연락하면 오히려 더 질리게 만들 것 같아서 이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꾹 참고 계셨던 분들, 그 사람한테 새 애인 생겨도 모릅니다. 안녕하세요. 연애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쌤이에요. 솔직히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? 지금은 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테니까 연락하면 역효과겠지? 그리고 이런 상상도 해보셨을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잘 지내? 하고 연락 오고 그동안 너무 많이 생각났어.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?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. 근데 지금까지 그 사람 아무 말 없죠? 꾹 참고 기다려왔던 내 마음은 어느새 그 사람이 날 잊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? 시간이 갈수록 불안만 커지고 계실 거예요. 결국 참다 못해 연락했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마주하고 난 뒤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나? 하며 다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오늘 그 무한한 기다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니 오늘도 끝까지 집중. 당신의 노컨택이 재회를 망쳐버린 이유 첫 번째, 노컨택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다. 여러분, 노컨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? 아무래도 지금은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 감정이 좀 수그러진 후에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. 즉, 상대와의 감정적인 마찰을 최소화해서 상대와 나의 감정적 상태를 0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을 거예요. 사실 이건 노컨택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 세팅이라고 하는데요. 결국 노컨택은 이 제로 베이스 세팅을 위해서 하는 건데, 그런데 진짜 그게 전부였나요? 혹시 노컨택이 가장 쉬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? 뭔가 더 하면 망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. 근데 사실 제로 베이스는 노컨택이 아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. 이별 상황, 나의 가치, 상대가 느끼고 있을 감정,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전히 노컨택만을 고수하신다는 건 모든 흑역사까지 싹 지워버린다는 전제 하에만 성립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 자세히 알려주세요.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은 정답이 아니에요. 당신의 노컨택이 재회를 망쳐버린 이유 두 번째, 침묵은 곧 정리의 시그널이다. 여러분은 그냥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겠지 하며 침묵하고 있었을 거예요. 무서웠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기도 했겠죠. 하지만 그 침묵이 상대에겐 우린 정말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?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들도 상대가 답이 없으니까 끝났다고 느끼고 좌절하셨잖아요. 상대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단호한 성향의 상대였다면 이 침묵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내가 먼저 이별하자 했는데 쟤도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 미련 없나 봐. 그냥 나도 정리해야겠다.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별이 맞다는 확신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는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. 당신의 노컨택이 재회를 망쳐버린 이유 세 번째, 당신이 멈춘 사이 다른 사람은 움직이고 있어요. 내가 연락 안 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조용히 있을 거야.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착각이에요. 여러분은 가만히 멈춰 있지만 그 사람의 일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그 사람 주변엔 여전히 새로운 사람, 새로운 관심, 새로운 자극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. 인간은 감정이든 물질이든 특정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새로운 무언가로 채우려는 욕구가 강해요. 특히 외로움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.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괜찮은데? 쉽게 만드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랑 달리 망설이지 않고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고 반응하고 또 먼저 연결을 시작하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전 우리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, 얘는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네 라는 편안함, 괜히 복잡한 거 말고 이런 사람이랑 잘 지내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 수 있어요. 특히 이별 직후의 공백기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편한 선택을 더 쉽게 하게 됩니다.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지게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뒤늦게 연락하더라도
이미 늦었어 라는 말로 전부 다 마무리되고요. 이미 시간이 다 지났는데 망했겠지. 지금 연락하면 되는 건가? 자, 여러분 진정. 당장 무턱대고 연락부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최신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. 사람은 마지막 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요. 시간이 지나도 그 마지막이 제일 선명하고요.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죠? 그럼 그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장면인 이별 직전, 실망스러운 나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.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며 핵심적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이유, 늦은 만큼 이 공백기 또한 내가 변화한 모습까지 논리 있게 보여주셔야 돼요. 그럴 때 상대의 무의식 속 이미지가 이별 당시가 아니라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하는 새로운 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. 재회의 시작은 바로 그런 준비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별 후 공백이 왜 위험한지,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공백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 쫙 풀어드렸는데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?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져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,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려요. 안녕.